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7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을사월 기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4월 기토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어저께 입하가 되면서부터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오게 되겠고요. 앞으로 한 30여일간 계속 4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간 천간은 한 3번 정도, 30일 정도 잡으면 간목부터 개수까지 한 3회 정도 돌아가게 되고요. 4월에 간목부터 개수까지 3번씩 정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기라고 하는 천간, 음양 오행으로 구분해 봤을 때 오행은 먼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죠. 흙이라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오행이 기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어저께 입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에 대한 무토에 대한 것은 간단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격국과 사주에 대한 설명만 드렸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될 것이고요. 역시나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은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음토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습니다. 같은 토라고 하는 오행이지만 음양이 서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음의 성질,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극과 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보충해주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토가 어떤 토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 음과 양으로 나눠봤을 때는 이 토의 성질이 서로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큰 개념이죠. 큰 개념의 토가 되겠고요. 넓고 높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해요. 고항토,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그런 큰 개념의 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원토라고 하고요. 내지는 담장토라고 해서 작은 텃밭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음양을 떠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땅은 어떠해야 한다? 비옥해야 된다라고 하죠. 비옥해야지만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땅에 적응해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열토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땅이 너무 추워서 동토가 돼서도 용도가 없죠. 열토라고 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한전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물 한자 밭전자라고 해서 가뭄이 든 땅과 같습니다. 마를라 있는 그런 것은 한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 동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베리아 사막, 시베리아 벌판이라든가 아니면 남극처럼 얼어 있는 동토를 말하는 겁니다. 열토가 됐던 동토가 됐던 토로서의 용도는 크게 떨어지게 되겠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온기하고 적당량의 온기와 습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토로서 아주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중요한 것은 수화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논밭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 땅을 샀다라고 하면 그 땅은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 땅의 용도가 있으려면 지하수를 파든지 아니면 수리 안전답이라고 해서 옆에 강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비가 자주 와서 땅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거나, 또는 너무 또 습지가 돼가지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땅 같은데 그런 데다 집을 져도 좋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은 따뜻한 햇볕이 잘 채광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산소 같은 거 쓸 때도 너무 후미진 데 쓰거나 너무 또 노출된 곳에 써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땅이라고 하는 토는 수화 기제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개수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는 대표적으로 병화를 의미한다. 병화는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개수, 개수는 음을 대표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은 병화개수를 이제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요. 얘는 무토만 개수 병화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기토 또한 토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기토 또한 개수로 기토를 갖다가 윤토하고 윤택하게 하고 병화로서 기토를 온토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그 논밭에다가 작물을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후중한 토라고 그랬죠. 토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게 되면은 울체되고 막히고 후중해지기 때문에 무토는 기토와는 달라서 약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소토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토는 양토이기 때문에 간목의 필요성, 중요성이 굉장히 큰 반면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간목을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기토도 쓰게 되지만 무토에 비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왕에도 무토처럼 막힌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간목을 쓰는 예는 극히 드물다. 그냥 기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작물이 잘 심어져 있는 그냥 토라고 봐서 일단 병화개수를 쓰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간목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주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인월에 묘월에 기토에다가 벌써 씨앗은 심어 놓은 상태에서 4월이 되게 되면은 전원에 곡식 이제 화초라든가 이런 것이 질비하게 심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토 4월은 병화개수를 위주로 쓰게 되는데 4, 5 및 남방의 여름에는 개수를 우선해서 쓰고요. 그렇다고 병화를 안 쓰냐? 병화도 마찬가지로 쓰게 되는데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름에는 어떠한 일간이든 간에 개수가 존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틀을 가지고 잘 이해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가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은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4월은 입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하와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오미 남방에 진입하게 되고요. 이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여름. 쉽게 말하면 화왕절이 되면서 매우 뜨거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5월, 미월이 됐을 때는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존신이 될 것이고요. 또 4, 5, 미월은 수가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 자체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4, 5, 미월에 수를 쓰는 경우,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수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을 가지고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사주국수.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뭐 일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건 그 특성에 따라서 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토가 4월에 태어났죠. 자, 화가 왕한 계절인데 화는 토를 생하기 때문에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다. 그래서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는 양간이기 때문에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록격이 되는 것이지만은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사를 보고 걸록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거는 정인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인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왕하고요. 인성이 왕하면서 화토가 공존하기 때문에 토 일간 자체도 매우 왕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4월은 화가 왕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뜨거운 여름에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뜨거운 여름에 있는 화초를 심어져 있는 화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작은 텃밭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전이 될 수밖에 없죠. 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감으로써 빡빡하게 말라져 있는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황무지 내지는 불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토가 4월에 태어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토가 빠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개수 재성, 기토 입장에서 재성 편제가 되겠죠.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는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윤토의 역할도 하면서 이 개수는 또 어떤 역할까지 한다? 4, 5, 미월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후해주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되니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를 얻는 것과 개수를 얻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겠죠. 선생님, 개수 없으면 임수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내지는 강호수와 같은 물이고, 아니면 지하수와 같은 물이기 때문에, 임수를 쓰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물을 떠다가 내 밭에 물을 갖다 길러줘야 되지만은,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뜻은 하늘에서 저절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내 땅을 갖다가 촉촉하게 적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를 안 씁니까? 아니죠. 임수 씁니다만은, 개수하고 임수하고 공력을 따지고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다? 당연히 우루수인 개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개수 쓰는 사람하고 임수 쓰는 사람하고 국세를 따지고 보면 당연히 개수 쓰는 사람들이 부귀를 얻는다라고 하면 월등히 더 큰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수와 개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둬야 될 거, 4월은 여름이면서 4월은 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수의 고지가 된다. 고지가 아니라 절지가 되죠. 절지. 다른 말로 절지죠. 절지. 포지라고도 해요. 포태법에서 포지라고도 하는데 절지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쉽게 말하면 4월의 개수는 약하다, 왕하다. 매우 약하다. 그리고 거의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고 우루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뜨거워지면 개수가 어떻게 된다? 금방 증발돼서 고갈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저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건 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서, 이 신금은 개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서 개수가 능히 기토를 갖다 윤토하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 주는 역할을 하죠. 용신은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용신인 개수를 도와주는 신금은 뭐가 된다? 희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무토가 투출된다, 기토가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 무토, 기토는 어떻다? 기토 입장에서 겁재가 되겠지만, 저 무토는 개수를 갖다 매몰시켜 버리고요, 신금을 갖다가 매금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 기토가 다시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의 기토는 핵심은 개수, 신금을 얻게 되겠고요. 개수, 신금이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충분하게 윤토하고 또 열기를 갖다가 충분하게 조우했다라고 하면, 뭐 병화를 한 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병화를 쏟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선생님, 뜨거운 4월에 뭔 또 기토가 또 뭐 병화를 봅니까? 라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이고요. 논밭 안에는 여러 가지 화초라든가 작물이 심어져 있죠. 그 작물들은 물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도 또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 썩지 않고 식물이 무르지 않죠. 여름에 예를 들어서 비만 겁나게 왔는데 햇빛이 찌지 않는 그런 화초라든가 나무들은 잘 성장할 수가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만 있고 화가 없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원령 자체에 사화가 있긴 하지만, 금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병화를 별도로 또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 개수 먼저고요. 신금으로 개수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병화를 아울러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틀을 알아보는 것인데,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화는 저거는 음화가 되죠. 음화. 이거 아니죠. 이거는 양화가 됩니다. 양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원래 사는 음이 되지만은 채양, 용, 양이라고 해서, 원래 사는 음이 되고 오가 양이 되지만은 그 사중에 있는 그 본기가
병화죠. 병호잖아요. 그래서 병화이기 때문에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쓰는 것이고요. 다음 5월 같은 경우는 몸체는 양이지만 그 본기가 정화, 음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체양용음이라고 해서 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화는 양화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생토가 되죠.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고요. 생하자, 나를, 일간이 나를 생해주는 화가 되겠습니다. 나를 생해주는 것 뭐라고 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중에 있는 본기가 병화, 양화이기 때문에 음대양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인성 중에서도 편인이 아니라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정인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은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모왕자쇠가 아니라 모왕자상이 되겠죠. 단 중요한 거 4월에 다시 화가 많아지게 되면은 화염 토조라고 해요. 화염토조. 화가 너무 치열하게 되면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염자 화가 너무 세지게 되면 땅이 토조라고 하는 것은 땅이 마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래서 날이 뜨거워지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면 땅이 바싹바싹 마르게 되죠. 그게 바로 화염토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하다? 물을 갖다가 기토에 물을 대지 않으면 땅이 바싹바싹 말라서 황무지가 되죠. 황무지,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죠. 땅은 비옥해야 용도가 있는 것인데 황무지가 되거나 불모지가 되면 토로소의 용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개수를 쓰고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물론 경금을 써도 뭐 큰 문제될 바는 아니겠으나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하면 음생지공이 있어서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 신금 더해서 사주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까지도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를 봤습니다. 미토, 김이 일주가 되는 것이고요. 일간도 토, 일지도 토, 김이, 그러면 같은 토끼리 있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하면 이제 부부간에 간여지동의 부부간에 난어 해로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해로하기 어렵다.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상대방이 뭐 병사 죽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간여지동도 사주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4월의 기토가 뜨거운데 이 미토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저 미토는 토 중에서도 마른 토가 되죠. 건토가 됩니다. 그러면 저 미토는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뜨거울 때 건토를 받기 때문에 안 좋죠. 땅이 더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주 전체적인 틀 안에서 금수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 기밀조 간여지동이 있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국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연지의 인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목, 기토 입장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돼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4월에 수기가 없으면 땅은 마르게 되겠고요. 나무는 역시나 나무도 말라서 고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월간에 저기 을목칠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도 관살혼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관살혼잡이 되지 않고요. 뭐 천간에 만약에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관살혼잡으로 볼 수 있겠지만, 천간에 뭐 하나 이렇게 투출된 거 가지고는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관살혼잡을 논할 수는 있는데,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천간에 있다. 그냥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4월의 기토가 물기 하나 없이 바싹바싹 말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도 마르고 을목도 마르고 인목도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임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사 중에 월지의 사 안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월지에 있는 경금으로 수를 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경금이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데 수를 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임수를 생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투출되지 않은 사중에 암장되어 있는 사중 경금만 가지고는 수를 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경금이 자꾸 을목하고 또 정을 주기 때문에 수를 생각하지 않고 을목하고 놀라고 하는 그러한 또 아쉬움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이 투출되는 것과 투출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갑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아까 말했던 원한적인, 이거는 뭐가 된다? 관살혼잡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살혼잡이죠. 관살혼잡이 되려고 하면 일단 일간이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많으면 그거는 관살혼잡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살중신경으로 논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기토가 4월에 태어나고 미토까지 있어서 일간이 왕한 상태에서 이렇게 인에 뿌리를 든 을목, 그 다음에 수의 생을 받는 간목,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을목도 간목도 세력이 있죠. 이랬을 때 이게 원한적인 관살혼잡이지 지지로 정관평관이 있다고 관살혼잡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해도 관살혼잡 논하지 않고요. 일간이 너무 왕해가지고 신왕무이가 될 정도로 왕한데 관살이 같이 있다. 이것도 신왕무의로 논하는 것이지 관살혼잡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모왕자쇠가 돼도 관살혼잡 논하지 않고요. 또 제살 태왕이 돼도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습니다. 병화가 4, 5월에 생해서 임계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또한 관살혼잡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화일간이 4, 5월에 태어나서 임계수가 같이 있으면 오히려 이거는 관살혼잡을 좋아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금일간이 어느 해자월에 태어났어. 해자월에 태어나서 생에서 뭐예요? 병정화를 보는 경우에도 관살혼잡이 될 것 같지만 이때도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고요. 오히려 경금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병정화를 보게 되면 오히려 좋게 봅니다. 라고 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관살혼잡을 논하는 것이지 무조건 정관평관이 있다고 해서 관살혼잡을 논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관살혼잡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임수가 약해서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잠이 원진 이렇게 해서 잠이 원진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가 안 좋다. 뭐 관살혼잡이 돼서 뭐가 안 좋다. 이런 것도 되지만 임수가 더 중요한 것은 4월의 기토가 땅이 마르면 기토로서 용도가 없어지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고요. 임수가 자수를 얻어서 이 임수가 토를 갖다 윤탁하게 해주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우시켜준다라고 하면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을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100%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때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잠이 원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잠이 원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관살혼잡이 되는 것인데 얘를 하나 없애주거나 얘를 하나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 거살유관이라든가 합살유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와 세력이 있겠고 이거는 이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좋아라고 하겠죠. 근데 관살혼잡이 되는 그러한 탁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을축시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관살혼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관살혼잡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관이 있고 천간에 칠살이 있으니까 이거 관살혼잡으로 본다?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평화 천간이 같이 드러나 있고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관살혼잡으로 논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관살혼잡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수가 필요한 사주에 임수의 뿌리가 없었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하고 같은 토지만은 미토는 어떤 토? 마른 땅. 축토는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미근이라도 임수가 여기 통근할 수 있었는데 축 및 충으로 인해서 축 중에 있는 개수신경이 다 매몰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 사주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화운 가게 되면 난리가 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운 때도 수가 이렇게 세력을 얻지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수운 가야 되는데 이때 막 금수운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신충 되는 거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미일주가 간여지동이라서 안 좋다라고 보지만 이건 충이 됨으로 인해서 진짜 이것은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병인시부터 계속 같은 것인데
병인시, 정묘시, 무진시, 기사시, 경호시, 신미시까지 이거 다 뭐가 문제가 돼요? 수가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요. 반드시 금수 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는데 남자로 태어나면 30년간 수운을 보지 못하게 되겠고요. 물론 세운에서 볼 수 있겠지만 대운이 더 중요한 거고,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수기가 매우 부족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까지 좋지 못한 그런 운세가 되는데, 경호시, 신미시 같은 게 어떻게 경호시를 하나 이게 보게 되면 선생님 경금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임수를 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은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다 뭐예요? 지지로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경금은 그럭저럭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것이나 임수는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단지 얘가 생조해주는 그 생을 받아서 임수가 존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거 4월에 뭐가 형성되죠? 4, 5, 미, 방합이 형성되죠. 자, 그러면 이거 화가 굉장히 왕해지는 겁니다. 사오미 방합을 형성하게 되고 임목 자체도 수가 없으면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뜨거운 상황에서 경금이 임수를 생한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뭐 택일했다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 자꾸 택일한 거를 제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 이거 좋다고 택일해서 가져와서 물어봅니다만은 저는 썩 좋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신시, 계우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수가 금의 생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유의 생을 받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임신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실은 관사론잡이 돼서 좀 꺼려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임신, 계우시 정도를 얻거나 아니면 을해시는 안 됩니다. 이게 또 을목이 또 투출되기 때문에 을축, 을해시가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딱 좋은 생시 두 개는 이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되어야지만 여름에 4월에 태어난 기토가 마르지 않고 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시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